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절에 있는 대칭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군은 다양한 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므로 이 군을 살펴보는 것이 그 군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칭군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집합 X에서 X 자기 자신으로 가는 1대1 대응 사상을 이제 다 모아두고 그러한 집합의 그 함수의 합성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에서 살펴봤었는데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군이 됩니다. 자, 그러한 이제 군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1대1 대응 사상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1대1 대응 사상 중에서 X에서 X, 즉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1대1 대응 사상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볼 텐데 그러한 그 집합,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가는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 문자,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라든가 타우라든가 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칭군에 대해서 한번 약속을 한번 해보죠. 자, X라는 집합을 생각을 하고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런 1대1 대응 함수를 우리가 앞으로는 주로 치환, permut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1대1 대응 함수, 다른 말로 X 위에 치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S of X라고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집합에 합성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되면 이 집합에 이 연산을 부여하면 이것이 하나의 군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1장 4절에, 아니 1장 1절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즉, 이러한 그 1대1 대응 사상들은 첫 번째 군의 조건인 결합 법칙을 만족을 합니다. 합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항등원이 존재를 하고요. 물론 항등원은 그 항등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항등 치환이라고도 부를 텐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 즉 치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S of X에 있는 임의의 함수, 1대1 대응 함수에 대해서 역사상도 이 S of X라는 집합 안에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군을 앞으로는 X 위의 대칭군, symmetric group이라는 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S of X가 이제 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이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지금 이 집합이 닫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S of X에 있는 두 개의 원소, 여기서는 X 위에 치환이 되겠습니다. 치환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도 X 위에서의 치환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합성이라는 연산이 이 집합 S of X 위에 잘 정의된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룹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인 결합법칙은 합성에 대해서는 항상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성립을 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항등원의 존재성인데요. 항등원은 바로 항등 사상이 될 텐데 우리는 치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등 치환이 바로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항등 치환은 우리가 1로 표기를 이제 한다면 1이라고 표기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요. 자, large x라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small x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small x,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치환을 우리가 항등 치환이라고 부르고 1이라고 표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임의의 원소 시그마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그마는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역함수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고 역함수 자체도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그마의 역함수도 x상의 치환이 됩니다. 그 치환을 시그마의 역함수 혹은 역사상 혹은 역치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인버스도 x에서 x로 가는 치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치환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군의 구조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칭군의 구조들을. 자, 이러한 그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이제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에 있는 값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그리기도 합니다. x라는 집합에서 x로 가는데 여기 있던 하나의 원소가 시그마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제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는데요. 스몰 x 각각에 대해서 대응되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이 그림을 수치적으로 행렬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행에는 정역에 있는 원소를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같은 컬럼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을 우리가 두 번째 행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치환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x라는 집합이 유한 집합인 경우를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룰 텐데요. x라는 집합이 원소가 n개인 그러한 집합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x에서 x로 가는 치환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원소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면 그 집합상에서 치환은 본질적으로 그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가 n인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할 때 다양한 집합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쉽게 1부터 n까지 자연수로 구성된 집합을 xn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xn상에서의 대칭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 of xn이 되겠습니다. 물론 s of xn은 xn에서 xn으로 가는 1대1 대응 사상, 즉 치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하나 이제 군이 되는데, 자, 이 군을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군은 우리가 n차의 그 대칭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텐데요. 자, 이 군 안에 있는 원소들, 즉 xn에서 xn으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 즉 치환을 표기할 때는 조금 전에서와는 좀 다르게 그 x라는 이 정의역이 유한 집합이고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나열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환을 표기할 때 첫 번째 행에 정의역에 있는 값을 쭉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는 그 첫 번째 컬럼에는 1에 대응하는 대응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는 2에 대응하는 대응값을 이제 기록하게 되면 이 정보로부터 어떠한 함수인지 어떠한 치환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n에서 xn으로 가는 치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렬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은 정의역으로부터 이제 대응되는 값들인데요. 지금 시그마가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 두 번째 행에 있는 값들은 1부터
n까지의 값이 순서가 섞여 있긴 하겠지만 이 안에는 1도 딱 한 번 나타나고 2도 딱 한 번 나타나고 n도 딱 한 번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배열은 1부터 n까지를 이제 늘어놓은 순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늘어놓는 방법에 따라서 치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xn에서 xn으로 가는 그 치환의 개수는 결국 두 번째 행에 늘어놓는 1부터 n까지 늘어놓는 순열의 개수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xn상에서의 치환은 모두 n 팩토리얼 개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그 유한집합인 xn상에서 xn상으로 가는 치환들로 구성된 대칭군, 우리가 S of xn이라고 나타낼 텐데요. 이 녀석을 간단하게 n차의 대칭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집합 기호 대신에 s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Symmetric group of degree n, n차의 대칭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xn상에서의 그 치환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칭군 sn의 위수는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대칭군 S3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3는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그러한 1대1 대응함수, 치환들 전체의 모임이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표기할 때 첫 번째 행은 정의역에 있는 값을 나열을 하고 두 번째 행에는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값을 우리가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치환을 표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 방법을 써서 대칭군 S3에 있는 원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썼죠. 자, 물론 이제 S3의 그 위수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3팩토리얼이니까 6이 됩니다. 그래서 6가지를 쭉 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1은 1로 대응하고 2는 2로 대응하고 3은 3으로 대응하는 이것이 항등치환이 됐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면 1이 2로 대응하고 2가 3으로 대응하고 3이 1로 대응하는 그러한 치환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거는 1이 3으로 2가 1로 3이 2로 또 다른 것은 1이 2로 2가 1로 3이 3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해서 모두 6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 SN상에서 치환을 이제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때 첫 번째 행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값들을 이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자, 우리가 어차피 치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에 있는 값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정보만을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행에 그 1부터 n까지를 이제 순서대로 시켜서 나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뭐 3부터 뭐 n까지 나열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에는 시그마 2를 이제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에 쓸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열에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은 시그마 1에 있는 값을 이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 시그마라고 하는 치환, 대응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이 x면 아래에 있는 값을 시그마 x로 맞춰서 이제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런 값들을 뭐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S3에 있는 이러한 치환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3, 2로 바꿔 쓴다면 어떻게 두 번째 행을 쓰면 되냐면 1은 2로 대응되는 것이고요. 3은 1로 대응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쓰고 2는 3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3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환이나 이 치환이나 동일한 그러한 치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다 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행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두 개의 행렬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 표현이 치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환 입장에서는 같은 그런 치환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다르게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늘어 놓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늘어 놓게 되면 두 번째 행이 같은 치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러한 그 치환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SN에 있는 치환에 대해서 역치환과 합성치환을 이제 쉽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시그마라고 하는 치환을 우리가 1, 2 해서 첫 번째 행에 이제 순서대로 늘어 놓는 경우에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 두 번째 행에 늘어놓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 시그마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그마 1부터 시그마 n까지를 첫 번째 행에 늘어놓고 나면 시그마 인버스는 1이 시그마 1으로 대응되는 것이니까 역사상을 이제 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 1에 대해서 1로 대응하는 것이 역사상이 되겠습니다. 역치환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시그마 2에 대해서는 2로 대응되는 것이 시그마 인버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n이 되겠습니다. 즉, 시그마를 나타내는 치환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바꿔놓으면 이것이 바로 역치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합성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합성일 때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시그마를 나타낼 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도록 하고요. 자, 타우를 이제 나타낼 때는 자, 1부터 n까지라고 쓰는 것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합성을 하면서 1이 시그마 1으로 대응되고 타우에 의해서 시그마 1이 어디로 대응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값을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의 순서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차피 이제 왼쪽에 있는 치환은 타우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니까 시그마 1에 의해서는 타우에 의해서 타우 시그마 1으로 대응이 되겠고요. 시그마 2는 타우 시그마 2로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타우 시그마 n으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두 녀석의 합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이 시그마 1으로 시그마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타우에 의해서 시그마 1이 이 값으로 대응이 되는 거다. 따라서 1은 타우 시그마 1으로 대응이 된다. 마찬가지로 2는 시그마 2로 갔다가 시그마 2가 타우에 의해서 이 값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두 개를 합성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는 그냥 첫 번째 행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요. 두 번째 왼쪽에 있는 타우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의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나면 합성을 할 때는 첫 번째 행을 오른쪽 시그마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 행은 왼쪽 타우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합성한 녀석을 나타내는 그런 치환이 되겠습니다. 즉, 이런 합성을 계산할 때 배열을 이렇게 하면 얘하고 얘만 가지고 오면 합성된 치환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S3상에서의 치환의 합성과 역치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본 S3상에서의 치환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시그마 타우라는 치환에 대해서 타우 시그마와 시그마 타우를 한번 합성을 해보고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타우 시그마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자, 시그마는 그냥 1, 2, 3, 2, 3, 1 그대로 배열을 하고요. 타우를 갖다가 표기할 때는 요 순서대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우를 2, 3, 1, 첫 번째 행에 2, 3, 1을 배열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는 2 밑에는 1, 그 다음에 3 밑에는 3, 그 다음에 1 밑에는 2가 이제 배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합성은 이것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 3이 1, 3, 2로 이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시그마하고 타우를 합성을 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타우는 1, 2, 3 순서대로 쓰고요. 왼쪽에 있는 시그마는 첫 번째 행을 2, 1, 3 순서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를 보고 2 밑에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밑에 2가 있고요. 3 밑에 1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면 합성을 한 것은 그냥 여기 있는 두 번째 행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두 개가 서로 1이 1로 대응되느냐, 1이 3으로 대응되느냐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따라서 두 개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계산이고요. 자, 그래서 S3는 비아벨군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